자, 일단 내빈 소개를 저희 익숙한 분들도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전성욱 평론가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재훈 소설가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극단 해풍의 대표이신 이상우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역시 부산 문화의 출판 문화를 좌지우지하고 계시죠. 북커뮤니티 사과의 대표 강동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1년 동안 부산 작가회에서 시민 톡톡을 이끌어가면서 기획했었고 무엇보다 문제점과 그 다음에 미래상을 그리고 계실 이민아 시인 모셨습니다. 네, 이분들을 오늘 모시고 한번 이제 전성욱 선생님 사회하에 활발하게 부산 작가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 톡톡의 비전을 한번 이야기할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큽니다. 보면 문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부산 작가회의 해서 이 제목에 겁이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문학 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카운팅을 해서 지금 101인 건데, 사실은 부산 작가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작가들이 작품집을 발간했을 때 이 독자들하고 같이 만나는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10년은 안 됐지만은 그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난번 100회까지 했고, 오늘은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 101회라는 게 과연 뭐 정말 대단한 건데, 다른 지역에 또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부에서 작가를 초청하지 않고 그 지역 작가들만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100회 넘게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뭐 서울 이런 쪽 빼고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고, 서울은 또 다 자기들 잘나가지고 또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그 100회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작품 활동이, 창작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인 소설가들이 작품집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사실은 매달 하는데 이걸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선별을 해가지고 이 문학 톡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지금 부산 작가회의 회원들의 창작 활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다는 거, 그게 일단 오늘 중요한 전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창작 활동은 활발한데 과연 그게 맞는 만큼 이렇게 소통을 잘 하고 있는가, 시민들하고, 그런 문제가 오늘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네 분을 모셨는데, 사회인 저를 빼고는 오늘 이 네 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 네 분을 모실 때 어떤 맥락에서 모셨는가 하면은, 좀 일단은 우리 작가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뭐 이 문학 톡톡이랄까, 작가와의 만남 이런 행사를 오랫동안 진행했던 분들 말고, 뭔가 참신하게 이제 막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방향성을 좀 내다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우리가 어떻게 해왔다 이런 이야기, 지난한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갔으면 하는가, 그걸 좀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들어온 젊은 작가를 이렇게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재훈 소설가는 지금 이제 가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이민아 작가는 젊은 작가지만 아주 신진 시인은 아니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외부인으로, 우리 내부인 말고 또 외부자로서 우리 작가회의 앞으로 이 독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또 조언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런 섭외였다고 생각되고, 우리 이민아 시인이 이렇게 섭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갈 건데, 먼저 제가 우리 이
문학 톡톡이라는 이 모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부산 작가의 회원이 시인이나 소설가 주로 작품집을 냈을 때 그 작품집 출간을 좀 동료들하고 같이 축하하고 또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로서의 의미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작품집 이렇게 내고 하면은 동료 작가들이 같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덕담도 해주고 이렇게 기쁨을 같이 나누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의미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물론 순서가 뭐 경중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독자들과의 만남이죠. 일반 독자들과의 만남의 자리로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제 우리가 부산의 여러 독자들, 시민들하고의 어떤 접촉의 자리다, 또는 접속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이야기가 됐으면 하고요. 세 번째 의미는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비평가가 같이 와서 토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이제 막 출간한 작품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또 깊이 있게 말 그대로 독서 토론, 작품에 대한 토론하는 그런 또 자리로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세 번째 부분은 저는 이제 비평가로서는 이 세 번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잘 이런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비평가들이 꼼꼼하게 뭐 나름대로 읽고 진지하게 같이 뭐 그게 뭐 비판이든 아니면 옹호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는 게 작품을 막 출간한 작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부산은 특히 뭐 비평의 도시라는 이런 말도 있고, 그러면서 비평가들이 활발하게 이제 이렇게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가 지금까지 이 문학 톡톡이 아주 중요한 의미였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뭐 잘 돼 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사실은 이제 비평가, 우리가 부산 작가회의 비평가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작가회의에 가입은 돼 있어도 현장 비평을 지금 막 활발하게 하고 있는 비평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제가 지금 뭐 여러 번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 젊은 새로운 비평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자체도 지금 아주 문제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저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우리 문학 톡톡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그 나름대로 뭐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뭐 이제 자유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임이나 시인부터 해서 한 분씩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예. 음성을 조금 조정해 주시러 가네요. 이게 마이크 종류에 따라 소리가 좀 다르게 나와가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문학 톡톡 의미를 저도 지난 1년 중에 이제 10차례 넘게 진행하면서 이 행사를 코로나 끝나고 수년 만에 3년 만에 다시 이제 시민들을 좀 더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공연도 추가하고 대면 행사를 넓힌다고 준비를 해봤는데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방금 전성욱 평론가님 사회자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이게 개인으로서는 창작을 출간하는 작품집 출판 기념회의 성격이 있고, 또 독자로서는 지역의 작가를 만나는데 내가 문외한이라도 또 처음 만나는 사람이더라도 좀 편안하게 접속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니까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새롭게 이 장르에 스며드는 사람에게 이제 게이트웨이가 돼주는 그런 성격, 혹은 팬에게는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자리가 돼주는 성격이 있다고 보면, 마지막으로 작품을 깊이 있게 조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걸 기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학을 서열화한다라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창작하는 사람이 대중적 인기도와 함께 같이 가야 될 건 문학적인 수준, 성취, 깊이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될지가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시는 분들이 본인의 창작집에 대해서
대중에게 론칭되는 이 자리를 출판 기념회로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온 식구를 다 불러서 인연이 있었던 30년, 50년 연락처 다 털어서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외부에서 작가와 만나는 자리가 여러 번 있으셨던 분들은 또 했던 거 원오브댐으로 한 번 더 한다 하니까 본인만 가볍게 오시고, 그랬을 때 이 성격이 작가회의가 수년 전부터 해온 것을 이어가는 그 자리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저로서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어느 곳에 방점을 두고 이걸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랬을 때 장소의 이제 제약도 있고, 또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불특정성도 있고, 또 이걸 사전에 접수를 받고자 한다면 작가들이 미리 알려줘야 된다라는 선결 과제가 있고, 그러려면 독자에게 리워드 성격으로 도서가 지급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고, 또 이걸 작가들끼리만의 잔치가 아니게 요즘은 복합 콘텐츠로 콜래보 작업을 많이 하고, 또 이 문학이 여러 콘텐츠로 재생산되기도 하니까 음악 하시는 분, 연극 하시는 분, 그림 하시는 분과 접속하는 장르로서 문학톡톡의 공연자를 섭외해 왔어요. 근데 이게 방금 말한 그 세 가지 층위에서 작품집 조명에서 공연이 왜 들어가야 되냐, 깊이 있게 판단할 시간이 더 부족하다, 혹은 출판 기념회인데 온 사람들 한마디씩 다 듣고 끝내야지 왜 끝내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작가회의 단독의 공간이, 이런 홀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더 다양하게 시민 독서단을 꾸리고 싶었던 걸 못했던 아쉬움, 그걸 하려면 작품 목록이 선정돼서 기관 대 기관의 MOU가 선결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부족했다는 게 한계여서, 내년에 이걸 계속 해야 된다면 지금까지의 방식보다 조금 더 저는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강동훈 대표님. 네, 저는 독서 모임을 지역에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독자층을 저는 독서 모임 참가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서 모임 운영하다 보면은 가장 회원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이 작가와의 만남 컨텐츠입니다. 유명하신 분들을 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틀 전에 저희 독서 모임 회원분들한테 사과 모임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느냐라고 그 설문을 받았고, 총 91명이 설문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부산의 독서 모임인 만큼 부산 지역 작가들을 만나고 지역색을 더욱 담은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한 20분 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그 말은 이제 독자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작가님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니즈와 욕망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같이 그래도 독서라는 이 영역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문학톡톡 같은 행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한테는 좀 접근성이 아직까지 홍보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지역에 있는 작가가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또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제 코로나 전에 오프라인 독서 모임 활성화되었을 때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희는 시즌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즌마다 지역에 계시는 작가님들 또는 지역 출판사의 책을 꼭 한 권씩 선정을 했었고, 이제 그 책의 저자분을 모셔가지고 함께하는 독서 그 저자 초청의 만남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뭐 미나 시인님도 오셨고, 뭐 오선영 작가님, 뭐 이정유 소설가님 이런 분들도 많이 모시고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이런 독서 모임의 선정 도서로 정해지고 나서 참가자 읽고 나서 독서 모임 그 저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확실히 참여도가 많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학톡톡 같이 어떻게 보면 그냥 대중적으로 오픈된 자리에서 온다고 하면은, 현재로서 이제 일반 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책을 읽지 않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고, 근데 왔는데 비평이라든지 평론 같은 좀 수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책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이 책 깊이 있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논하고 있는 자리에 온다는 것이
왔다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런 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이제 출판이라든지 독서 관련된 뭐 컨퍼런스라든지 포럼 이런 곳에 가서 발제자 포럼 그 패널들을 보면은 항상 이제 작가들 또는 이제 출판사 대표님들 또는 관련 이제 교수님들은 계시는데 정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독서 모임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라든지 독서 모임 참가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참 없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지역에 있는 작가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니즈가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은 또 부산에서 지금 이제 저희 사과 모임 말고도 비즈니스적으로 또는 이제 탄탄한 컨텐츠를 갖추고 운영한 독서 모임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분명히 함께 해서 조금은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춘 그런 모임들을 개설을 한다고 하면은 문학 독톡을 함께 협업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새로운 모델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단의 봉 이상우입니다. 예전에 문학 톡톡을 4년 정도 공연으로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민아 쌤한테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제 그제 이제 소설가분 한 분과 1박 2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여쭤봤던 건 부산의 소설가들 돈 많이 법니까? 또는 돈 버는 사람입니까? 소설을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원금 말고는 없을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시던데요. 조금 전에 이제 다들 말씀하신 대로 문학 톡톡이 왜 하는지에 대한 저는 성격이 좀 더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판 축하연이라고 한다면 그 책을 출간한 분에게 출판 축하연입니다. 예, 주변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서 이제 또 비평 같은 것들이 같이 한 자리입니다라고 하면 그 작가가 알아서 다 데리고 와야 될 것 같고, 비평의 자리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원탁으로 앉아서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시민과 함께라는 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뭔가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자도 아닌 문학에 관심을 둔 시민들을 위한 자리라고 했을 때, 이 자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해갈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방점이 찍힌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앞날을 저는 꾸려야 되는데, 저는 연극 쪽에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극단은 바로 관객들을 만나야 돈을 벌 수 있는 공연 예술인데, 극단에 부산에는 기획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획자라고 하면 기껏해야 공연 홍보하는 사람 내지 표 받는 사람, 뭐 서류하는 사람 정도인데, 기획자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극단에서 활동을 하는데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의 관객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라는 좀 먼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저는 기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문학 톡톡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꿈을 꾸면 여기 시민들이 쫙 앉아 있는 거죠. 밖에서는 막 늦게 오면 못 들어오고, 그래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뭔가 즐겁게 저분의 책을 나도 사봐야 되겠구나. 여기 이제 남포문고 지하다 보니까 남포문고로 올라가서 이제 책을 한 권씩 사서, 이렇다면 이게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 다음 달에 또 오고 그 다음 달에 또 오고 시간 없는 달에는 못 오더라도 와봐야지라고 할 만한 이 사람들의 뭔가를 끌어당길 것들이 적절하게 기획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문학 쪽으로는 뭐 그래도 또 문외한이라고 여기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건 사실 생각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을 때 기획자가 하는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정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문학 톡톡을 4년 정도 참여를 하다가 참여하지 않은 그 이후의
문학톡톡에 대한 정보나 소식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제 작가회의에서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도 없었겠지만 사실 흔한 게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이제 뭐 여기 계신 누구라도 만약에 올린다면 제가 그걸 또 보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은 그것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도 아까 다른 의도 가면 출판 축하연 같더라, 비평하는 자리인데 아무 시민이나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더라,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홍보하는데 사실 내부에서부터 주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소설가하고 이분이 시인이신데 이분이 소설책을 내셨어요. 그러면 홍보를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가회의 모든 분들이 홍보 요원들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 한 번 온 사람이 재밌어야 두 번 오는데 한 번도 안 온 부산 시민이 99%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적이거나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뭔가 조금 같이 으쌰으쌰하거나, 그 다음에 톡톡에 대한 행사에 있어서 아까 세 가지의 의의가 있지만 거기에서 아까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독자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획적인 요소나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건 하루아침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100명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에 오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자리에 꾸준히 오는 사람이 되고, 저는 제가 정광모쌤 소설을 문학톡톡에서 각색을 한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저희 공연을 했고요. 이제 그 노을의 무도회라는 작품이 이제 김서련 소설가 분의 이제 그 작품도 여기서 한번 했다가, 이제 지난 9월달에 했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소설을 한 작품으로 묶어서 각색을 했는데, 톡톡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소설을 만날 기회가 없었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소설가 두 분의 소설은 전혀 내용이나 색깔이나 다가가는 방법들이 다르지만 부산에도 정말 좋은 소설가분이 계시네, 정말 좋은 시인이 계시네 라고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독자층을 늘릴 수 있는 장소는 문학톡톡이 거의 저는 유일하지 않은가. 아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행사도 많지만 그럼 여기를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대안이나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소설가. 네, 먼저 그 101회를 맞은 문학톡톡 축하드립니다. 저는 좀 할 말을 조금 써왔는데 보면서 조금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섭외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고사했습니다. 못 가겠다고, 좀 어렵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그간 100회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관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단 한 번 제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섭외 받은 이후에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제가 참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데, 그때도 제가 한 번 왔었던 그때는 임성룡 작가님의 소설이 이제 나왔을 때였고, 그때 제가 여기에 오게 됐던 까닭은 그 지인의 권유로, 그러니까 지인인 전성욱 선생님께서 이제 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한번 갔었는데,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소설을 공부해 왔었는데, 저 같은 사람조차도 이제 만약에 지인이 없었더라면, 이 행사에 오라고 이제 초대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사실은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네. 사실 제가 막 많이 움직이고 막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조차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록 부산 작가회의 회원은 아니었지만 이런 사람조차도 100번 중에 단 한 번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제가 지금 뻔뻔한 낯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이제 공식적인 이제 마이크를 들고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이제 문학톡톡이 계속 이어진다면 웬만하면은 안 빠지고 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산 작가회의 9월 달에 그 가입 신청을 해서 가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역시 부산 작가회의 회원이고 소속감을 가지고 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런데 일단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그 고견 자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조금 더 말을 하면, 아까 처음에 그 전성욱 사회자님께서 이제 프로그램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지만 그 오늘 이전까지는 명확하게 제가 체험했던 단 한 번의 문학톡톡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외부에서 느꼈을 때 이 프로그램의 명확한 목적이나 콘셉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의도 자체를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행사를 준비하거나 뭐 작품을 창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컨셉트에 따라서 그 등장 인물의 뭐 말씨가 달라지고 뭐 행동이 달라지고 사고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행사 역시도 그 명확하게 목적이 구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처럼 저는 두 가지 방면에서 어떤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일단 문학톡톡 행사가 읽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는 비평의 장이 중심이 된다면 그에 따른 뭐 솔루션이 있을 것 같고, 또 대중 친화적으로 갈 것인가 한다면 거기에 따른 솔루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좀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분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뭐 지금 청중석에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아주 이 네 분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그 이상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문학톡톡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어떤 그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뒤섞여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동료 작가가 책을 내면 출간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작품을 좀 비평적으로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런 의미, 또 하나는 이제 독자들하고 시민 독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남의 장으로서의 자리, 이게 뭔가 성격이 다른데 뒤엉켜가지고 뭔가 하나의 포커스가 안 맞춰지고 애매한 상태로,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한, 그래서 오늘 이런 현상도, 오늘은 시인도 아니고 소설가도 아니니까 거의 뭐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장르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우리 작가회에 관심을 갖고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벌써 저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 이상우 대표께서 이제 만일에 초점을 이제 대중들하고의 이렇게 만남의 장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그 어떤 홍보나 기획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포인트도 짚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강동훈 대표님께서는 우리 일반 독자들이 충분히 부산 작가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요구가 있다라는 측면을 아주 또 중요하게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재훈 소설가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우리 그 영광독서 토론회가 떠올랐거든요. 영광독서 토론회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토론회를 이제 주로 영광독서에서 주최를 했지만은 이제 토론회를 이끌어갔던 것은 우리 그 개간 오늘의 문예 비평이라는 잡지의 편집위원들이 이제 토론자로 나서서 했는데, 그래서 저도 몇 년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자리가 미어 터져가지고 못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왜 그 영광독서 토론회는 그렇게 독자들이 막 일반 시민들이 막 들어와서 막 그 참여하려 그러고 막 그래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그게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기는 되게 유명한 작가들, 막 이문열, 막 공지영, 막 이런 작가도 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부산 작가들도 그게 같이 참여를 했어요. 완전히 그 무슨 유명한 작가들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의 작가들도 한 번씩 이렇게 영광 독서 토론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도 일반 독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영광 독서 토론회에는.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는 어떤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거죠. 그럼 과연 그 시스템은 뭘까? 이게 단순히 독자들이 그 작가들의 인지도만 생각해서 오고 안 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좀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는 게 더 우리 이 작가 회의의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미를 좀 더 부각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야말로 청중석을 좀 가득 채우게 하려면 그게 일반 시민이든 아니면 동료 작가들이든, 사실 동료 작가들도 안 오잖아요. 그죠? 자기가 친하고 이런 작가가 아니면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작가회의 회원들도 잘 참여를 안 하는데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지금 뭐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어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청중석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유롭게 순서에 구애 없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마이크 잡으시죠. 마이크가 지금 여기 빼고 각자 다 있으시네요. 네. 좀 생각을 많이 해 오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중 친화적으로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느 쪽에 목적에 둘 것인지는 그 이 부산 작가 회의라는 이 조직의 구성원들의 어떤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감히 제가 목격했던 그 단 한 번의 그 참여의 기억을 떠올려서 제가 어쨌든 평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진행됐던 그 100번 가량의 100회 가량의 문학 톡톡은 어떤 비평과 어떤 대중, 그렇게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는 전자 쪽에, 그러니까 비평 쪽으로 이제 많이 가까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꽉 채워지는 그런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가 이 문학 톡톡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자이자 대담의 중역을 맡아가지고 작가와 대화를 이끌어 갔지만 그 대화 속에는 제가 느끼기로는 독자는 소외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작가와 어떤 비평가가 이끌어 나가는 그 대화 속에서 정말 새로운 담론 형성이 이루어졌는가, 그런 장이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도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뒤에 이제 예술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좀 구색이지 않았나, 그냥 좀 도구적으로 좀 이용되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까지 평가를 먼저 드리고, 비평 중심으로 이제 이 문학 톡톡이 진행이 되었을 때 제가 생각해온 대안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본 행사의 외부에 해당되는 인프라를 조금 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행사만 놓고, 이 프로그램의 구성만 놓고 고민을 해보자면 그건 좀 대정 치료에 좀 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본 행사의 목적을 비평 중심에 둔다면 비평 학교 같은 거를 여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말이 조금 무슨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같은 생각을 어디서 조금 힌트를 받았냐면 그 뭐 시민 판화학교라고 했었습니다. 그 민중미술에서 민중미술신에서 그 많은 작가들이 이제 80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어떤 사진이나 영상보다도 더 이제 생생하게 좀 전하고자 택했던 방법이 판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주화 열망이 굉장히 컸던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각지에서 야하게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했었고 아주 광범위하게 시민 판화학교를 열었던 그게 있었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무슨 소규모 동아리처럼 비평학교가 운영되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하는 소규모 스터디 정도로만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 그런 뭐 비평학교라는 건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곳에서 이제 양성된 어떤 시민 비평가들은 전성욱 그 교수님처럼 소수의 전문 비평가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비평가하고 구별되는 또 별개의 독자적인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들의 존재가 곧 또 부산 문학을 뭐 살찌우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평학교를 한번 제안 드려 봅니다. 네. 비평학교라고 하면 지금 이 문학톡톡 행사하고 관계없이 일단 따로 부산 작가회의에서 그러니까 저변을 좀 확대하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독자들이 좀 참여를 하고 하려면 나름대로 좀 관점을 갖고 이렇게 참여하면 좋은데 그런 접점을 만들고 또는 독서의 어떤 역량을 강화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산 작가회의에서 또 이 행사하고는 별도로 비평학교 이런 걸 열어가지고 비평학교라면 너무 진짜 시민들한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좀 뭔가 어쨌든 시민 교양 강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을 확대하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예. 또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하는 입장에서 듣다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모임 관련된 북토크라든지 강연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해오고 있는 입장인데 특히 요즘 보면은 일반 대중들은 맨파워가 있는 그러니까 티켓 파워가 있는 유명한 저자분의 강연이라면은 그냥 그분 한 분의 북토크만 오픈한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잘 모입니다. 하지만 그런 티켓 파워가 없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 강연 기획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강연의 볼륨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학톡톡만 하더라도 당장 다음 달에 어떤 분의 작가의 어떤 책으로 언제 할지 우리에 대해 정보가 제대로 접할 수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또 사전에 그런 것들이 정보가 전달이 되어서 미리 독자분들이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명확하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 이제 3회든 4회든 이렇게 딱 시즌제처럼 딱 그 큐레이션을 딱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뭐 1, 4분기에는 이런 주제로 부산에 있는 이런 작가들 이 책을 소개합니다라고 되어 있다면은 독자분들이 미리 예상을 하고 또 사전 신청 모객도 받으면서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게 매력적인 이야기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특히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자체적으로 그냥 1인 운영진으로서 하면서 진행자들만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매달 행사 있을 때마다 프로그램 오픈할 때마다 문자 보내는 게 2,000개거든요. 근데 우리 부산 작가회의 자체에서는 그런 좀 CRM이 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참 오랫동안 해오셨을 텐데 좀 그런 안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독서 모임에서 참가자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양질의 논제를 뽑아서 제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참고 자료들이 참 많아야 돼요. 그 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평론가님도 계시지만 그런 지역의 작가님들의 작품에 대한 평론들 비평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참고 자료가 많으니까 소통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게 너무 양적으로 참 부족한 게 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선정을 하기에도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좀 쉽게 잘 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보면은 총 7편의 수상과 각 편마다 이제 비평이 한 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부산의 작가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비평이 같이 실려 있는 그 작품집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서 연재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좀 독서 모임에서 운영하는 참가자들 소통하는 입장에서 참 많은 좀 양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금방 얘기 들으면서 했습니다. 예. 지금 강동원 대표님께서 아주 실질적인 조금 더 이렇게 사전에 미리 조금 그죠? 예고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말씀인데 아까 한 개인이 2,000개의 어떤 발송한다. 우리는 과연 한 조직으로서 과연 그만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일단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독자들과의 이제 접점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갖고 우리 예전에는 우리 문학 톡톡도 제 기억으로는 부산에 이제 그 대학들의 그 독서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들을 매회 한 학교씩 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하다가 왜 이제 이렇게 중단되게 됐느냐. 제가 봤을 땐 되게 좋았습니다. 그게 그 학생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방금 강동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자기들끼리 책을 사가지고 토론회를 이미 한번 하고 그래서 참석했는데 엄청나게 활발하게 막 그때 기억나는 말씀 이런 거였어요. 어떤 학생이 우리는 돈을 주고 이 책을 샀다. 그리고 이걸 오기 전에 한 2번 정도를 모임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깠어요 작가를.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더라고. 그걸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어쨌든 그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왜냐면 이거는 그 필터링이 안 되는 비판이었어요. 학생들이 그냥 까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다웠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막 칭찬도 하고 이랬는데 뭐 내까지 나중에는 한 4, 5년을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로.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그것도 없어져 버렸는데 저는 그 필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단은 우리 작가회의의 회원들한테 이 행사가 어떤 건지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 생각했어요. 지금 들으면서 우리 회원들 자체가 지금 이 모임을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합의가 안 이루어져 있고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책 냈는데 출간 기념회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앉아 있는데 말이 비판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우리가 정립이 안 돼 있고 애매하다 보니까 그런 비판이 갑자기 들어오면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대중과의 일반 독자들과의 어떤 만남의 자리다 하면 그런 비판은 너무나 고맙고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성격이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교정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영광독서 토론회가 잘 됐던 걸 기억해 보면은 그때 독자들이 그냥 막 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부산 경남 지역에 이런 독서 모임들이 단체로 막 오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 전에 한번 독서 토론하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질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냥 막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자기들이 굉장히 읽고 와서 막 지금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비평가보다 더 밀도 있는 비평을 질문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끼어들면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영광도서 독서 토론회의 퀴즈였어요. 야간 자습 안 하고 담을 넘을 수는 없었지만 그 숲을 가로질러 운동장을 뛰어넘어 이제 탈출해가지고 영광도서 토론회를 몇 번 보러 갔어요. 처음 갔을 때 제가 만난 작가가 한승원 작가님인데 마침 또 뽑기에도 뽑힌 거예요. 그 책에 사인을 받아와서 내가 이런 작가가 돼야지라는 꿈을 꾼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그럼 저는 오늘의 문예비평이라는 책 자체를 사서 보고 갔던 세대거든요. 회수권 800원 할 때 그걸 모아서 오늘의 문예비평을 사가지고 영광도서에 가서 그 평론가들이 사회 보고 있는 작가 책은 이제 빌려보거나 뭐 또 모아서 사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봤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을 제가 생각 안 해봤겠어요. 매체 환경이 너무 달라졌다는 핑계는 너무나 엄연하게 존재하거든요. 부산에서 그 유명한 김영하 작가를 1년에 5번은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예산을 100에서 300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분 한 분 초청 강연비에. 근데 지역 작가한테 15만 원 주죠. 그런 식으로 차이가 너무나 명확한 차별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김영하 작가를 뭐 사이언스디 방송인이에서 또 2-3번씩 조명을 해주죠. 석학 강의 빅퀘스천에서 또 나오죠. 그런데도 보고 싶은 건 독자들은 이미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보수동에서 서점을 8년째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작가와 함께 강좌를 만들면 20명이 유료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들어요. 그러면 오늘의 문예비평 팀 당시 100명, 150명이 앉아서 들을 때 보수동이 망해간다고 하는데 보수동의 낭독서점에 와서 20명이 부산 작가 책을 들고 와가지고 사인받고 옛날 책도 갖고 와서 사인받고 하는 풍경이 왜 톡톡에서 안 이루어질까? 작가회의가 문자를 2번 이상 보내거든요. 그러면 소속 회원이 안 받을 수 없죠. 거기에 화답하지 않는 건 누구의 문제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작가 스스로가 안 알려지고 싶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접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미 거기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산 작가회의의 작가가 내가 있을 테니까 니들이 불러라가 아니고 내가 이 정도 호출 받았으니까 나도 팬 서비스를 하고 나도 관객 개발에 참여하겠다라는 태도가 보여야 되는데 제가 톡톡 섭외를 하는 이 1년 동안 그렇게 호응하고 화답한 작가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책을 공연으로 해보고 싶은 의지도 없어지고 시민 독자에게 도서관에 알리고 싶은 의지도 없어지고 그것의 선결 과제는 제가 처음에 이 지역문화분과위원장을 이제 의뢰받았을 때 내건 조건이에요. 미리 확정해달라. 명단이 나와야 공고를 해서 언론이랑 MOU를 하고 도서관과 MOU를 해서 이게 1년 캠페인으로 가겠다.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안 됐냐? 부산의 작가회의 회원 중에 내가 독자와 이렇게 만나고 싶다고 어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만세 부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챕니까? 그랬을 때 책이 나왔으면 이렇게 알리고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섭외가 들어가도 가만히 있어요. 본인 행사장에 본인만 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강동원 대표님이나 이상우 연출이나 제가 그 전성욱 평론가님의 의뢰를 받고 이런 주제 활동을 하는 분으로 섭외해달라고 했을 때 너무나 명확하게 떠오르는 거죠. 유료 관객을 잠자면서도 생각하는 사람 이상우 연출이고 유료 독자를 독서 모임에 끌어붙여야 되겠다라고 진짜 잠자면서도 생각하는 사람이 강동원이었기 때문에 이 두 분한테 부산 작가가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문예비평이 2019년도에 약간 흔들리면서 영광도시에서 손 떼고 시민토론회로 1회를 할 때 제가 시민토론자였어요. 2019년 가을에 시민토론자로 갔을 때 100명이 앉아 있는데 김진명의 책을 돈 주고 사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서비스로 나간 뽑기가 15권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 팔리고 쌓여있는 책이 한 권도 안 팔렸어요. 제가 샀어요. 제가 한 권을 돈 주고 사고 그 자리에 쌓여있는 책은 그 후로 팔리는 거죠. 그러면 영광도서는 유료 회원 5,000명, 10,000명한테 메일링을 해줬고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부산에는 시민 정보가 DB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소협, 시인협회, 시인회의, 부산작가회의가 회원이 구별돼 있지만 공동의 그 테두리라고 인식을 스스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작가회의가 좋은 플랫폼이라는 의식이 스스로에게 있어야 알려지는데 우리의 유튜브 채널과 우리의 SNS가 있는데도 안 쓰셔요. 제가 올릴 수도 있지만 작가회의 채널에 알려야 되니까 사무국에서 작가회의 SNS에 올려달라. 그럼 그걸 내가 공유하겠다 했어요. 그게 이 모든 회원에게 전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호소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걸 파티처럼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이 여기에서 선물도 막 후원 받아와서 줄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걸 왜 안 했을까요? 저희 서점도 하는 일을 제가 작가회의에 왔을 때 못한 거예요. 왜? 이 안에 있는 식구들이 안 움직이는 걸 저 혼자 푸쩍거리고 할 수가 없거든요. 회장, 국장, 차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작가회의 회원 스스로가 내가 박수 받는 자리에만 간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함께 이 단체를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젊어져야 된다. 지금 말씀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SNS 활동을 할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돼요. 일이에요. 전부 다. 작가회의에서 메일링을 하는 메시지 보내주는 것도 일이고 돈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서점에서 행사를 알리면 SNS에 올리고 개인으로 카톡을 단체로 한 번에 단톡방 초대를 못 하니까 개인적으로 10개씩 잘라가지고 1,500명한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50명이 오고 20명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서점에 부산 작가회의 회원이 제가 서점하는 걸 모를 수 없고 알지만 안 온 사람이 99%예요. 그러면 그게 정재훈 소설가가 말한 저의 잘못일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좀 항변하고 싶은 거죠. 예,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회원들 스스로가 조금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제 문학 톡톡이라는 게 이제 그들만의 잔치였다. 작가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만의 잔치란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떤 동료 작가가 내면 그 동료들을 만나러 오는 자리처럼. 근데 사실은 이 문학 톡톡은 시의 그 지원을 받잖아요. 큰 뭐 지원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인 거죠. 사실 말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동료 작가들을 뭐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부차적인 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게 주류가 되고 이게 이제 흐름이, 그러니까 뭐 그 시인이 하면 소설가는 안 오잖아요. 소설가 하면 시인 안 오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동료 작가들을 축하해주는 자리로 너무 그게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부수적이 돼야 될 건데, 핵심적인 것은 지금 이제 방향성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하고의 접촉면을 더 넓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뭐 비평적인 역량도 좀 강화돼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이상우 대표님께서 아까 기획과 홍보, 또 그때 예전에 참여하실 때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공연이 아니고 그 작품하고 유기적으로 연관돼 가지고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저는 부산연극협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저는 부산연극협회가 이게 뭐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부산연극협회가 부산에서 활동하는 개인 연극인이나 연극단체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희 관객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관객이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올까라고 해서 발벗고 나서기도 하고, 부산에서 몇 개 극단이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후원 회원을 계속 모으면서 이제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의 후원 회비가 들어오고 있는데, 후원 회원들에게 그 연말 소득 공제를 해줄 수가 없어서 부산 민회총의 서버를 가지고 후원 회원을 모으고 있는 저는 부산 민회총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죠. 저는 부산 연극의 전체 관객이 늘어나야 극단 해풍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극협회가 전체 어떤 부산 관객의 인프라를 넓히기 위해서 합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각도의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수장이 바뀔 때마다 기획이 흔들리고 방향이 흔들리면서 사업 자체가 이상해지고 이게 머지않은 경우들도 또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작가회의가 개별 작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면 분명 부산에서 활동하는 많은 작가들은 작가회의에 소속이 다 되어 있겠죠, 그죠? 이분들은 작가회의에 얼마나 큰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리에는 많이 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많이 오지 않는다라고는 말씀에 약간 좀 뭔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조금 받을 수 있었고요. 어느 누군가는 부산의 문학계의 독자층을 더 늘릴 수 있는, 부산의 문학인들의 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독자를 넓히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명의 힘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힘이면 더 좋고, 그 작가 회의에서 그걸 아주 막 심도 있게 막 펼쳐 나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독자와 100명의 독자와
1000명의 독자, 10,000명의 독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는 기획 워크숍에서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객이 1000명이 오면 입장료를 그냥 단순히 만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이다. 10,000명이 오면 1억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1억이라고 하는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10,000명을 어떻게 끌어모을 것인가. 단시일 내는 불가능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혼자 극단 해풍이 1000만 관객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후원 회원과 10,000명의 관객 회원을 모으면 극단 해풍의 배우들이 단원들이 자립이 가능한 거예요. 연극만 하고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아까 이제 2,000통인 것처럼 꾸준히 페이스북 친구를 4,000명, 뭐 3,000명 올리고 뭐 카톡을 1,000통 보내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이제 100명 남짓한 후원 회원과 공연 때마다 1,000명 남짓한 관객이 오고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 정도 모은다면 다른 극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관객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문학 톡톡이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닌가 해서 이게 그런 행사라고 한다고 했을 때 1명, 2명, 3명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영광도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광도서에서 했겠죠. 거기 가면 하죠. 근데 이제 문학 톡톡은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는 걸 여기도 제가 처음 와봤는데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영광도서는 정해진 어떤 시간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거기에 들어가면 영광도서의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면 어떤 작가의 책으로 통해서 내가 사진을 읽고 갈 수도 있으며 항상 거기서 그렇게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 같으면은 한 50명 오면 꽉 차 보일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시민이라도 온다면 여기는 꽉 차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게 목표고 100명이 넘으면 100명이 돼가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극단 해풍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 중에는 초등학교의 그 학부모 독서 토론회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그 독서하는 동아리도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요즘 보면 더더욱 독서 인구는 막 나라에서 강요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독서 인구도 많고 그 교육자분들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오면 어떤 분들은 막 책 읽기에 막 너무 열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딸하고 아들도 이제 뭔가 선물을 받으려고 이제 교실 뒤에 스티커 붙이는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끝까지 도착하면은 선물을 받는 그래서 책을 마구 읽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독서 모임, 소모임, 독서 축제, 도서관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데가 문학 톡톡의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는 거기 어디에 그런 독서 모임이 있다라는 정보를 역으로 우리가 입수를 해서 거기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또한 거꾸로 하고 그 독서 모임의 좌장들의 이제 연락처를 우리가 받고 이분들이 사전에 만약에 책을 읽고 와야 된다면 저는 부산에서 아마 거의 선두주자로 초대권을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공연을 보러는데 초대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일 친한 사람이 야 초대권 안 주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초대권을 주지 않으니까 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공연 보러 와서 봉투를 주고 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연도 사서 보지만 이 사람들이 저희 공연의 고정 관객이 되고 보고 나가면서 후원회원 가입해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책을 공짜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자리에 왔을 때 책을 사본다든지 어쨌든 책을 사서 본다면 부산의 작가들의 책도 그냥 계속 팔릴 것이고 또는 제가 초대권은 이제 드리지 않습니다라는 걸 SNS에도 막 저 혼자 막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히려 부산 작가 책 사주기 운동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좀 제한이 되어주고 부산의 이런 독서 모임이나 독서 축제나 이런 데서 제가 올해 어린이 극단 친구들하고 했던 것이 오늘부터 베프인가 하는 아동 문학 그 상을 탄 이제 소설을 각색을 해서 공연을 올렸었는데 그 책을 저도 그냥 제가 샀습니다. 처음에 주신다고 하는 걸 사서 이제 각색을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다 사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에서 책을 같이 사고 같이 보고 이런 독서 모임 독서 축제에도 부산 작가회의에서 매년 우수 도서를 선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좀 크게 공표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문학의 우수 문학이 1편부터 20편, 1편부터 50편까지가 있다면 그걸 읽고 그것으로 이제 소모임에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것이 그 다음 해의 문학 톡톡 행사에 또 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다양한 컨텐츠와 함께 소설가의 책이 내 책이 많이 팔린다면 부산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된 상황에서 톡톡 행사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상호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떤 절실함, 그러니까 연극하고 또 문학은 또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를 수 있지만 과연 지금 연극인들이 한 명의 관객을 더 만나기 위해서 유료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절실하게 애쓰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한 명의 독자를 더 만나기 위해서 우리 작가들은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나 이런 절실함을 물을 때 물론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절실함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작가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년 전체의 어떤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때 이렇게 막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알려질 그게 없잖아요. 근데 1년 앞으로 1년 계획이 다 짜여져 있으면 아까 말했던 다른 부산의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연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또 홍보가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됐던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항상 이렇게 사전에 전체 이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물론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작품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막 바로바로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맞춰가면서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을 뭐 어쨌든 내년 거를 미리 짰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출간 계획이 있는 작가들은 미리 그것도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사전에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홍보와 기획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작년이 아니네. 올해 저희들이 미리 정해서 하고 싶었지만 방침이 뭐였냐면 부산 작가회의 100회까지 이제 올해가 100회를 예상하고 있는 해였다고 연초에 의논이 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독자를 한 번도 이런 자리에서 만나지 못했던 작품을 톡톡에 초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앞에 했던 사람을 좀 배제하고 작품집이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작가를 우선한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책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접점이 늘어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셨는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집 소설집이 많이 나왔는데 횟수로는 시 5번 소설 5번밖에 못해요. 각각 30권 50권씩 책이 나왔으면 그중에 추려내야 되는데 역대 톡톡에 한 번, 두 번 나오신 분들 거를 아무리 오랜만이고 좋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입회한 지 얼마는 안 됐지만 1, 2년도 안 됐지만 신간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로서의 우선순위는 그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전성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 건 왜 안 해주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입장이 젊은 작가를 만나서 나도 자극받는다는 생각으로 좀 호응해주면 어땠을까가 이제 준비한 저로서는 좀 아쉬움이었고 그런 면에서 강성훈 대표님 하고 있는 현장
그다음에 계속 작품집으로 공연 콘텐츠를 콜라보하고 있는 이상우 연출 현장을 보면서 내가 바라는 건 이거였는데 우리 작가회의의 회원 작가님들이 생각은 이게 아닌가 보다. 저는 그게 좀 답답하고 아쉬웠어요. 좀 더 폭넓게 품어줄 수는 없나. 그리고 본인들의 작품이 읽히고 싶을 만큼 독자들 주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누구 새로운 작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라고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15만 원씩 연회비 내고 제가 유료로 관극 회원을 3년을 해봤었어요. 근데 저는 그랬는데 그 연극 대표님이 무료로 작가들한테 티켓을 준다는 걸 제가 3년 만에 알았어요. 어려운 나도 이거를 사서 보는데 우리 작가회의 선배 시인들이 소설가들이 그거 공짜로 보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부끄러워지면서 저는 그 관극 회원을 끊었어요. 그 대표님이 나의 절실한 만큼 작가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그 극단을 안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작은 도서관이나 어려운 현장에 있는 곳에 책을 사서 보냈어요. 저는. 그러면 부산작가회의 회원들이 조금 더 본인이 기대하는 동료 작가, 후배 작가, 다른 장르의 작가를 조금 더 애정어리게 볼 수는 없을까. 저는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떠먹여 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독자가 제일 잘 느껴요. 저희 서점에서 콜라보 행사를 했을 때 시인인데 소설가가 오기도 하고 소설가인데 시인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화가인데 또 그 음악하는 분이 오기도 하죠. 그랬을 때 와서 자기가 질문하고 본인들이 책을 읽은 사람은 사실 작가들밖에 없거든요. 미리 책을 받으시니까. 그럼 본인들이 독자가 돼줄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거를 조금 뼈아프게 생각해 주셔야 2023년도 커리가 나오면 뭐 하겠어요. 예. 같이 경쟁하는 작가들끼리도 안 보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외부적인 조건은 준비돼 있으시다 하면 내부가 아직 미완이다, 백회가 되지만 그런 반성을 저부터 좀 하게 됩니다. 예. 뭐 내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뭐 참여를 할 수 많이 이런 비판의 자성의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녹화해서 또 올릴 거니까 좀 많이 이런 뭐랄까 지금 우리 오늘 토론했던 이야기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공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좀 요약 정리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뭐 참석 안 했다고 우리끼리 끝나는 것보다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청중석에도 좀 이야기를 우리 정익진 신. 예, 정익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아까 이상우 해풍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짧게 지나가있어. 나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제 홍보죠. 이제 어떤 관객의 층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작가에도 그냥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모든 시민이 다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라나 홍보에 한계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일도 하지도 못 해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뭐 좀 올 수 있는 가능성, 뭐 대학의 문학 동아리라든지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또 연극은 연극 나름대로 그 관객층이 확보돼 있겠지만 또 문학은 또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더 부담이 되는 게 이제 또 연극 그 티켓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아무나 올 수 있고 아주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올 수 있는 그리고 와서 또 아까 전선우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질문이 그냥 오셔갖고 시를 어떻게 잘 쓰면 됩니까?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독자층을 좀 이렇게 뭐 전부 다 이렇게 다 모든 걸 다 시민을 다 하지 말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내년에도 이렇게 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시민의 수준이 그 어떤 이런 어떤 콘서트가 대담의 수준을 높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아까 제일 잘 이민아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직접 이제 그런 어떤 북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죠 올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는 생각해 저도 뭐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막 독자들 그냥 열어두지 말고 나름대로 어떤 그죠 독자층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서 접촉을 능동적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 뭐.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자유토론이니까 잠깐 우리 여기 듣고. 예, 그 저는 사실 그 극단 해풍의 그 노력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동적으로 들었고, 근데 이민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신적인 일갈이라든지 그런 조금 차원 높은 생각은 좀 못했고, 솔직히 그냥 저는 아까 정익진 그 선생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던 것에 구체적인 저는 조금 생각을 해 왔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예. 그래서 네. 일단 아까 제가 비평학교 얘기했던 것들은 비평 중심의 이 문학 독톡을 만들 때 이야기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중 친화적인 노력에 대해서 많이 그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는 그 5가지 생각해 왔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올해 처음 진행됐던 소설가와 걷는 소설마당이라는 그런 대중 강연이 있었는데, 그 비평학교와 같은 형태로 그런 강의가 좀 보다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게 한 학기면은 내년에는 이제 2학기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장소인데, 이게 문학톡톡이 열리는 이 장소를 굳이 그 남포문구 지금의 이 위치로 국한하지 않아도 된다면, 제가 현실적인 건 제가 잘 모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가로 옮겼으면 좋겠다. 아까 전성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산 지역의 대학 내 큰 강의실을 빌려서 아예 그 대학생들 젊은 독자들 직접 찾아갔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이제 신규로 가입한 회원이고 이제 작년에 등단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화내셨던 그런 선생님들의 그 내면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 수준에서는 또 어떤 독자든 어떤 젊은 독자든 대학생 독자든 제 소설에서 비판이나 그런 걸 해주시면 저는 정말 끝나면 절을 할 것 같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학가뿐만 아니라 또 야외에서 진행하는 뭐 영화제 부대 행사처럼 뭐 아티스트 토크 같은 거를 조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포스터인데, 제가 포스터들을 보니까 그 지금은 이제 대상 텍스트가 없지만 대상 텍스트의 표지 색상과 맞춰 가지고 좀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포스터가 그 사람들마다 미감은 다 다르겠지만 전혀 인스타그램업을 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물론 저도 그런 걸 다 할 줄 모르고 기술적인 거는 못하지만 솔직히 너무 좀 점잖다 포스터가. 그리고 뭐 그 안에 뭐 QR 코드라도 삽입을 해가지고 뭐 보자마자 젊은 세대들은 다 핸드폰으로 그 즉석에서 그 QR 스캔을 해서 뭐 참가 신청을 한다든지, 각 대학의 문예창 작가나 국어 국문학과마다 웹 포스터 이미지 파일이라도 조금 사무국 차원에서 발송을 해서 최대한 유입이 좀 쉽도록 포스터부터 해가지고 좀 열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네 번째는 어떤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아까 오늘 처음 뵀는데 강동원 선생님 같은 어떤 그 독서 모임에 다방면으로 좀 네트워킹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민의총 같은 단체도 있고요. 네. 단순히 행사에 오는 사람들의 머릿수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잠재적 독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이 문학 톡톡이 전용 뭐 인스타가 돼도 좋고 페이지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그 계시는 전성욱 그 선생님처럼 전문 비평가와 시민들이 동등한 식견을 가지고 좀 대담을 나누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운영되는 페이지에 일종의 진행을 하면서 일종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빔 프로젝트로 화면을 쏘아서
실시간으로 의견들이 올라오면 대화를 하다가 또 진행자께서 그런 것들을 읽어서 좀 실시간적으로 쌍방향 소통을 하게 되면 장소가 뭐 남포문고 지하에 30-40명 오면 꽉 차지만 그런 장소가 아주 크게 공간에 국한 없이 넓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마스크는 마이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정말 우연찮게 제가 여기를 알고 온 거는 아니고 남포문고에 책을 사러 들렀다가 앞에 있는 전시된 안내문을 제가 문학톡톡이라는 걸 보고 과연 어떤 얘기를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지,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제가 몇몇 분 대표님이나 작가님들 이름도 익히 아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 호기심으로 들어왔거든요. 호기심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나가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가면 뒤통수가 가려가지고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제 약속 있는 분이 전화도 오고 그래서 그 핑계로 나가려 하다가 전화만 끊고 다시 이 자리를 앉게 되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외람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대담회를 주관하시고 주최하는 측이 이 대담하게 대담을 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담이란 뜻이 다르겠죠. 앞에 말한 대담, 오늘 대담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대담이라 할 거고, 뒤에 말하는 대담하다는 용감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뭐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이전에 대표님 두 분, 작가님 두 분, 그리고 사회자님, 평론가님 말씀 참 잘 들었고요. 진솔한 부분들,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긴 얘기는 못 하겠는데 결론 제 나름대로의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대담을 주최하는 이 주최 측에서 치열함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뭐 앞에 홍보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모든 여건 부산의 문화불모지인 마당에 어차피 문화불모지니까 그런 걸 조금 그에 대한 열정 치열함이 부족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이야기 길어져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조금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강좌에 잠깐 그 강좌를 한 꼭지를 듣고 왔거든요. 제가 근간에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뭐 예술 활동이나 문화 활동이나 문학 이런 데 참 찾아다닙니다. 유료 강좌든 무료 강좌든 다니는데, 유료 강좌에 가면은 마칠 즈음에는 50% 정도 남아 있거든요. 무료 강좌에 가면은 한 20-30%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갔던 강좌에 지금 오늘 제가 한 5꼭지 됐는데 주 1회를 하는데 달랑 3분이 왔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이제 헤어질 때 하는 말씀이 조금 주위에 독려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기 반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참가자 애초에 왔던 10분 중에 그분들이 안 한 것을 참여한 3분의 잘못으로 돌리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거기서 뭐 입씨름 해야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런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왔는데, 오늘 막상 이 자리에 오니까 그런 느낌이 팍 드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성격은 다르고 그런데, 그래서 문학 톡톡이란 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 말을 굉장히 많이 보고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비로소 와가지고 100회라는 걸 들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양보다 질이 좋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아쉬움인데, 저는 처음 왔지만 뭐 독서 감상회도 안 가봤고 뭐 영광도에서 하는 거는 익히 많이 봐왔었죠. 참가는 못 했지만은.
그런데 비로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오늘 느낀 게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마치면, 이 자리에서 마치면은 그냥 가는 건지 제가 계속 둘러보게 됐는데, 저는 이 자리에 우연하게 온 자리인데 제가 관심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겠죠. 문자든 카톡이든. 그러면은 저를 연락할 그 방명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겠죠? 만약에 제가 관심 있어가 다음에 오고 싶을 때 오늘처럼 우연히 왔다면은 다음에 우연히 되겠습니까? 안 될 거죠. 이제 하나의 실례로 말씀드린 건데, 네 분이 이제 작가님, 대표님 말씀드린 거는 그 제가 말했던 이상으로 굉장히 진솔한 부분들 제가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래 말하는 거는 저는 그 뭐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자면은 좀 문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뭐 조금 허황된 이야기 같은데 좀 이상으로 그 주최 측에서 조금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가시고 저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그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다음에 다시 오려고 하는데 아무도 뭐 이렇게 연락을 접속할 길이 없다. 이거는 진짜 뭐 뼈아픈 말씀이고, 친구분이 불렀는데도 지금 안 갔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한 말씀 오늘 전해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고, 오늘 뭐 다 우리 진짜 중요한 말씀이 전달이 다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어쨌든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아 시인부터 해서 짤막하게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은 내년 작가회의가 봄부터 시작을 다시 톡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1년 스케줄 10번, 그래서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0번이고요. 한 달에 한 번인데, 연극은 제가 대학에서 일을 3년, 뭐 재학기간 4년, 7년 있어봤지만 연극 수업이 시험을 쳐요. 연극 보고 와서 감상문 내는 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안 보고 오면 1년에 2편 이상 안 보면 성적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무조건 부산의 그 부산연극제, 국제연극제, 부산의 극단 소개를 해줍니다. 고정으로. 학과가 공문을 보내서 단체 할인을 개인이 가도 10,000원에 볼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면 부산 작가회의의 회원 그 작가 선생님 중에 이제 대학 강단에 접속해 계신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들께서 본인 장르가 아니지만, 그리고 본인 교과 과목의 평가 대상이 아니겠지만 부산 작가회의가 하는 이런 현장에 공문을 받아주시기라도 한다면 적극적으로 보낼 거고, 그리고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교육청에 MOU를 제안했었고, 그 부산 공공도서관 중에 명장도서관과 시민도서관의 오케이를 받았으나 우리의 연간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관공서에 제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미리 1, 2월에 준비해서 MOU를 회장님 모시고 가서, 이제 국장님 모시고 가서 기관 MOU를 하면 그곳의 독자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제안할 거고, 그리고 제가 좀 아쉽기도 했고, 제가 바깥에 서점 주인으로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은 2018년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역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하는 고시 개정을 해서 대통령이 통과시켜줬고, 그래서 그 이후로 지역의 서점,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무조건 하고, 교육청, 공공도서관, 시청은 지역의 출판사와 지역의 서점이 협업하는 사업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19년도 제가 시청 그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를 했고, 지역 서점,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의 라운드 테이블을 교육청, 시청, 민간이 하는 최초를
라운드 테이블을 제가 열었는데 교육청과 시청 관계자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민간과 함께. 근데 그때 나온 이야기는 계속 늘어난다. 그 말은 부산에 16개, 20개 공공도서관과 100개 정도 작은 도서관이 모든 현장에서 지역 서점과 지역 작가를 부르는 행사를 늘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가회의가 안 해도 이미 그 예산이 이쪽에 아니고 시민 속속에서 하고는 있다. 그래서 부산 작가들과 만나고는 있다. 그런데 그걸 우리까지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출구가 너무나 1000배로 늘었는데 작가들을 작가회의 톡톡에서 모셔야 되다 보니 이걸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할까.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가 없고서는 현장까지 오세요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채널 중에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그냥 생활하면서 들으셔도 되는데 안 봐요. 지금 안 올라오고 있어서 그걸 좀 더 널리 알리는 노력을 제가 스스로 하겠고, 아무래도 이상호 연출님한테 좀 더 배우러 갈게요. 예, 그 강동원 대표님 하시기 전에 우리 차장님 혹시 사투리 시집 남는 거 있습니까? 우리 그 저기 좋은 말씀 해주신 그 한번 드리고 그 연락처도 하나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방명록을 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강동원 대표님 말씀. 네, 제가 사과 모임을 시작한 지 지금 12년 차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업이 아니고 전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제 본업은 있지만 그 외 시간 활용해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부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퇴사를 하고 이제 전업으로 이제 독서 모임 기반으로 이제 커뮤니티 문화 기획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과 모임이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독서 모임들에 좀 연결하는 좀 플랫폼 역할을 좀 해서 여기에 계시는 수많은 부산 지역 작가님들을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출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할 거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그 독서 모임들 보면은 2년 차에서 다들 없어지세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독서 모임이 지속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10년 이상씩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다들 자기들은 독서 모임 2시간 뭐 3시간 모임 진행을 잘하면은 참가자들이 오래 갈 것이고 모임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항상 해보면 독서 모임은 진행의 실패가 아니라 운영의 실패 때문에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들 이런 운영적인 오퍼레이팅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 대표님. 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그냥 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그 시장 확장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인데, 2017년도에 북구로 갔습니다. 북구에는 민간 소극장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오늘 서구를 갔다 왔는데 서구도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공공공연장이 하나가 있고 공공소극장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 공간에 입주단체로 월 얼마를 내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스갯소리 삼아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북구에는 처음으로 해풍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2018년도에 신민극단을 창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어린이 극단과 실버 극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청소년 5명이 찾아와서 청소년 극단도 만들어 주세요 해서 지금 12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연극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끼리 연극제를 하면서 이번에 단체 티를 만들었거든요. 한 벌당 3만 원 좀 넘는 걸 만들었는데 120벌 만들었어요. 어린이부터 할머니, 83살 할머니까지 저희 극단 해품과 함께 시민으로서 아마추어로서 연극 활동을 하는 사람이 120명 가량 된 거죠. 이분들이 저희 극단 해품의 일단은 관객이며 홍보 요원이면서 후원 회원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 사업에 또 목을 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게 되면 제가 교육자이겠지만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렇죠. 공연 보러 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진심을 또 알아봐 주시고 관객으로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시고 이 83살 할머니가 후원회원 카드를 이렇게 쓰고 가셨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또 하는 작은 노력이기도 하지만 우리 작가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강의료를 받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반대로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후원회원을 120명을 늘리는데 단원에게 야 네가 후원회원 가입해 주세요 하는 멘트 좀 해봐. 못하겠습니다.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왜? 구걸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단원을 먹여 살리려고 막 이런 일들을 정말 이렇게 막 내놓고 하고 있는데 단원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고귀한 예술 활동을 하는데 돈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여담으로는 우리나라 통계학상 가장 소득이 낮은 직종이 연극인이라고 합니다. 연극인 바로 위에 수녀님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소득 활동을 높일 수 있는 데 대해서 하지 않는다면 연극인이 어떻게 연극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작가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또 여유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토대가 되어 있다면 이제 독자가 많은 독자층이 많은 그런 도시라고 한다면 좀 더 쉽게 작가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치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선배님들과 함께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재훈 소설가. 네, 뭐 우선 부산 작가회의에 가입한 지 서너 달밖에 안 된 저를 불러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인문학톡톡이라는 행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혼나는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좀 혼을 스스로도 냈고 또 반성도 해봤고 또 결국 행사에 대한 얘기지만 저 자신과 또 이 조직에 대한 좀 많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만 했지 과연 스스로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가 저 자신부터 좀 돌아보게 되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에는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고 남의 얘기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언젠가는 또 저의 이야기가 또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뭐 현재 있지만 그런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작은 역할이라도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조직에 대해서 좀 많은 애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건데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00회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인데 뭐 우리끼리 100회를 자축하고 참 잘했다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까 우리 독자분께서도 시민분께서 우리 아주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우리의 어떤 우리 작가회의 한계라든지 이 부족한 점들을 아주 냉철하게 오늘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뭐 미진했지만 나눴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살려가지고 앞으로 우리 이사회를 비롯해서 여러 또 자리에서 오늘 이야기 나왔던 안건들이나 제안들은 아주 좀 심도 있게 토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작가회의의 문학톡톡은 102회 때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또 일반 독자들하고도 좀 더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같이 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오늘 네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